밤마다 홀로 우는 며느리. 동네 사람들이 수군댔죠. 저 여자 미쳤어. 그녀의 눈엔 분명 무언가 보였죠. 시댁은 끝까지 그 말을 외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골방에 가뒀죠. 귀신 소리 듣는 미친년이라며 장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시댁의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기억했죠. 그녀의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진실이 밝혀지던 날 시어머니는 무너집니다. 그녀가 본 것은 귀신이 아니었죠. 며느리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시댁이 숨긴 비밀을 혼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빛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효종 연간 경상도 어느 구을에 한 여인이 꽃가마를 타고 시댁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옥연. 21살의 나이에 이 고을 부호 최시댁의 며느리가 된 것이었죠. 최시댁은 논밭이 넓고 하인만 10명이 넘는 집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옥연이 복이 많은 여자라며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실 옥연은 이 집의 두 번째 며느리였습니다. 최진혁의 전처 이소월이 3년 전 세상을 떴고 옥연은 그 빈자리에 새로 들어온 여인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부러워했지만 꽃가마에서 내리던 순간 하인들의 눈빛을 본 옥연은 직감했습니다. 이 집엔 무언가 말 못할 것이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 툇마루에 앉아 옥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 법도는 내가 정하는 것이니 군말 없이 따르기만 하면 된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리는 시어머니. 옥연은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버텨내겠다고요. 신혼 첫날 밤. 남편 최진혁은 집 안을 안내하다 한 곳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채 가장 깊숙한 곳, 굵은 자물쇠가 채워진 방 하나였습니다. 이 방엔 들어가지 마시오. 옥연이 이유를 묻자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뜻이오. 그 말의 끝으로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물쇠 채워진 방, 웃음 없는 하인들, 차가운 시어머니. 꽃가마를 타고 들어왔던 설렘은 그날 밤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조용히 들어차기 시작했죠. 혼인한 지 2달이 지나던 밤이었습니다. 옥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안채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게 흐느끼는 소리. 귀를 기울이면 들릴 듯 말 듯한 묘하게 가슴을 죄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촛불을 들고 조심조심 소리를 따라가자 소리는 그 잠긴 방 앞에서 끊겼습니다. 더 섬뜩한 것은 따로 있었죠. 분명히 자물쇠가 채워진 방인데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불을 켜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추는 순간 시어머니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연은 재빠르게 제 방으로 돌아갔죠. 다음날 아침 확인하러 갔을 때 방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옥연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 안채 쪽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차갑게 풀렸습니다. 옥연은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옥연은 마당 장독대 뒤를 쓸다가 비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텁게 쌓인 오래된 비녀였죠. 뒤편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소월. 옥연은 막새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소월이라는 분이 누구냐? 막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도련님의 전처 마님이십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히는 순간 옥연은 이해했습니다. 왜 하인들이 눈을 피하는지, 왜 그 방이 잠겨 있는지, 그리고 왜 그 방에서 밤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지를요. 그날 이후 옥연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을 하나씩 붙잡아 이소월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옥연이 끈질기게 묻자 조금씩 말문이 열렸습니다. 이소월은 착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았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사흘 만에 숨을 거뒀다고 했죠. 하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두려움이 역력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말들을 들으면서 옥연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건강했던 여인이 왜 갑자기 사흘 만에 죽었을까? 그리고 왜 이 집은 그녀의 흔적을 이토록 철저하게 지우려 하는 걸까? 한편 시어머니는 옥연이 하인들에게 이소월에 대해 물어보고 다닌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눈빛이 옥연을 향해 싸늘하게 가라앉는 것을 옥연도 느꼈습니다. 뭔가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연은 우물가로 가다 약재광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에서 무언가를 손질하고 있었죠. 지나치려다 코끝을 스치는 냄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톡하고 쓴 어딘가 낯익은 냄새였습니다. 약초를 잘 다루던 친정어머니 곁에서 자란 옥연은 그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소량만 써도 몸을 마비시키고 잘못 쓰면 목숨을 빼앗는 톡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질하고 있는 것은 싱싱한 초 뿌리였습니다. 옥연이 이소월에 대해 캐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옥연이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옥연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진여가, 내 아내가 요즘 이상하구나. 잠긴 방 근처에서 귀신 소리가 들린다며 하인들을 붙잡고 다닌다. 전처 얘기를 캐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저 여자 정신이 온전한 게 맞느냐. 최진혁은 전처가 병으로 죽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귀신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다니는 아내, 죽은 전처 얘기를 캐고 다니는 아내.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옥연은 골방에 갇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하루에 2번 팝상이 들어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바깥 소식도 사람도 빛도 없는 곳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심상찮은 여자더니 귀신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다녔다지 않느냐. 꽃가마 타고 들어오더니 결국 그 집 복을 다 갉아먹었구나. 억울함을 말하면 미쳤다 하고 가두면 집안 망칠 여자라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잘못은 옥연의 것이었죠. 옥연은 열흘을 그 방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억을 더듬었죠. 비녀에 새겨진 이름, 문틈으로 새어 나오던 빛, 살아있는 사람의 흐느낌, 약재광에서 맡은 초호 냄새, 하인들이 눈을 피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을 어둠 속에서 하나하나 이어붙이던 옥연은 마침내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소월은 병으로 죽은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지금도 누군가 살아있다. 그리고 나도 머지않아 위험하다. 골방에서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어두운 그 방 안에서였습니다. 옥연이 골방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최씨 대꽃간에 불이 났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겨우 껐지만 한 해 동안 모아둔 곡식의 절반이 타버렸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저런 여자를 들이더니 미친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이 저렇게 된다더라. 옥연을 가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여자 때문에 집안이 망해간다는 말만 돌았죠. 닷새 뒤엔 가장 믿었던 하인 막새가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더니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엔 남편 최진혁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재앙은 연달아 왔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말만 했습니다. 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인 탓이다. 골방에 갇힌 여자는 그 말을 들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막새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최진혁이 막새의 곁에 앉아 막새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소인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진혁이 고개를 끄덕이자 막새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처 마님이 어찌 돌아가셨는지 도련님은 정말 모르십니까? 최진혁의 얼굴이 그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막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년 전 이소월이 쓰러지기 직전 시어머니가 직접 끓여보낸 약을 마셨다는 것.
막새는 그때 그 약 냄새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소월이 숨을 거두던 그날, 이소월의 몸종 분이가 그 방 안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도련님. 소인이 분이를 그 방에 숨겼습니다. 분이도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몰래 먹을 것을 갖다 줬습니다. 겁이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소인의 죄입니다. 막새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옥연 마님이 미친 게 아닙니다. 도련님. 마님은 소인이 3년 동안 혼자 알고 있던 것을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알아채셨습니다. 그런데 소인은 또 침묵했습니다. 마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진혁은 그날 밤 3년 동안 잠겨있던 방의 자물쇠를 직접 열었습니다. 방 안구석에 여인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소월의 몸종 분이었습니다. 3년을 그 방 안에서 버텨온 여인이었죠. 분이는 최진혁을 보자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소월에게 독이 든 약을 건넨 것. 분이가 그것을 말리려 했지만 막지 못한 것. 분이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마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소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억울하게 죽는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제발 살아서 전해달라고요. 분이는 그 말 하나를 지키기 위해 3년을 그 방 안에서 버텼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굶주리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것이었죠. 이소월의 억울함은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분이의 증언은 관아에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항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울었습니다. 집안대를 이어야 한다는 욕심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고 또 한 사람을 미친 여자로 몰아 톡초 앞에 세우려 했습니다. 이튿날 시어머니는 관가에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입들이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 수군거리던 그 입들이 이제는 옥연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진혁은 골방 문을 직접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옥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틀렸소. 당신 말을 믿어줬어야 했는데 어머니 말만 듣고 당신을 가뒀소. 미안하오. 옥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을 뿐이죠. 옥연이 골방에서 나오던 날 아침, 그녀는 한참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요. 그녀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려 하지 않던 진실을 가장 외롭고 어두운 자리에서 홀로 붙잡고 있었을 뿐이었죠. 이소월의 억울한 죽음은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켜낸 것은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던 단 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 진실은 언제나 혼자 버티는 자의 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불빛 야담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